오늘은 외국과 한국의 이력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세계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력서를 제가 못 본 나라도 많으니까 서구 사회 대 한국의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외국인들한테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수입니다. 나는 삼성 몇 기다, 나는 SK텔레콤 몇 기다 식의 개념을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맞은 단어가 없습니다. Same class, same year colleague 등으로 표현은 하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룹 공채 같은 개념이 아예 없고 같은 해에 들어갔다고 해서 같은 직급이다, 같은 레벨이다, 같은 연봉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수를 붙여서 몇 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기수라는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요. 정기 공채를 하는 대신 외국 기업들은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필요한 만큼만 뽑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시 채용이지만 수시 채용이 아니죠. 걔들한텐 원래 채용은 수시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채용 페이지에 1년 365일 채용 공고가 항상 수백 개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직무별로 자기 경력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맞는 자리를 골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가 한국처럼 빈칸 채워넣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학력란에 학력 적고 자격란에 자격 적고 뭐 운전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 이따위 걸 적어서 내는 일이 없어요. 대신 이력서는 내가 그 자리에 왜 잘 맞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과 위주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취업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저는 학생이라서 아무런 한 일이 없지만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기업에 뽑혀서 성과를 낼 일이 없죠. 그리고 회사에서 올린 성과만 성과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또 교회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일, 문제를 해결한 경험, 남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력서에 실릴 만한 성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내, 학외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 돼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다들 어딘가에 가서 인턴십을 합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력서상의 자기 성과로 들어가요. MB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합니다. MBA 졸업생은 보통 중간 관리자급으로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MBA 이력서는 모든 항목이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뭘 몇 퍼센트 성장시켰고 뭘 몇 퍼센트 개선했고 얼마짜리 딜을 했고 얼마 투자를 받았고 심지어 분야에 따라서는 숫자로 잘 표현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14개 냈다.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제 이력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일단 사진을 붙이는 칸이 없죠. 미국에서 사진을 내는 회사를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맨 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나오고 이것도 그냥 어떤 학교에서 뭘 전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뭘 했다. 예를 들면 어디 클럽 프레지던트를 했다. 무슨 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무슨 아카데미에 스카우트 돼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건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미국 5대 명문 사립고다. 뭐 이렇게 강조할 만한 곳이면 적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 지원자의 대학 이전 생활을 설명해주는 증거니까요. 그 밑에는 지금까지 일한 회사에서 내가 무슨 성과를 올렸는지 써요. 이게 메인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요. 모든 항목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과외 활동이 적혀요. 내가 상 받은 일, 자격증, 취미나 특기 등등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고 제가 면접에서 느낀 바로는 미국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둡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요. 성과 이력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도 이런 분위기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직이 점점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은 적어도 생존한 기업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죠. 예전처럼 여러 명 일단 뽑아놓고 여기저기 보내서 이 일 저 일 시켜보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트렌드와는 달리 점점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어요. 직원이 무슨 사고를 쳐도 실질적으로 해고를 못하는 상황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공을 들여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형식적인 빈칸 채워넣기 이력서에서 점점 성과 위주, 이 지원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형태의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채용 절차 자체도 점점 각각의 지원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전형을 집어넣고 있어요. 신규 취업자만이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죠. 서구 사회처럼. 나는 이 회사에 23년을 다니면서 휴가도 한 번 안 가고 일했다. 이제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경력직 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직 채용은 신입 채용보다 훨씬 더 성과에 집중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취업의 칼 채널을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죠. 삼성은 그룹 통합 공채를 없앴고 현대는 공채 자체를 없앴습니다. 이유가 뭐였든 간에 공채 시스템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제도예요. 이 트렌드, 달리 말하면 곧 세계화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일반화될 겁니다. 또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기업은 공채 규모를 더욱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죄다 경력직만 뽑는데 나는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